제가 친구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제 친구는 제 남편과 호텔에 있었습니다. 우리 넷 중에서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2주를 보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더 큰 비밀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은밀한 고백을 전하는 늦은 고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부부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52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남편과는 30살에 결혼해서 어느덧 결혼 생활 22년째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반 10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이 어느새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렸고, 결국 남편은 거실 소파로, 저는 안방 침대로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이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고,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은 절친 명희와의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제 20살 때부터 친구였으니 벌써 30년이 넘는 사이죠. 명희네 가족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희 남편 준호 씨와 제 남편도 자주 어울렸고 주말이면 두 부부가 함께 등산도 가고 식사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사이 좋은 두 부부였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모든 건 6달 전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명희가 급한 일이 생겨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준호 씨와 단둘이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준호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 저희 집사람은요, 요새 저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일주일에 대화를 10마디도 안 해요. 저 외롭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구나. 같은 고독 속에서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명희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은 마약처럼 중독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6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 차였습니다.
분명히 오늘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갈색 가방, 익숙한 걸음걸이. 명희였습니다. 제 절친, 20년 넘게 모든 걸 나눈 제 친구 명희가 제 남편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차 문을 닫고 제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대화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 그 눈빛, 그 거리감,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급히 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나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간 거라고,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이 보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3시에 들어간 두 사람이 나온 건 오후 6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호텔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온 두 사람의 모습, 명희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제 남편은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뭔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차를 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피곤하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배신감? 당연히 있었습니다. 분노?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똑같았구나. 그리고 묘하게도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명희도 나처럼 외로웠던 거겠죠. 명희도 나처럼 자기 결혼 생활에서 메말라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내 남편에게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내 남편과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좋아. 저도 최대한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새 우리 남편이 출장이 너무 많아. 외로워 죽겠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 남편 준호 씨는 출장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 남편도 그래. 요새 일이 바쁜가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명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굳지 않도록 미소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2주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내도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내 남편이랑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불륜도 들통날 테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품에서 명의 험담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새 저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요. 수진 씨만 저를 이해해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부인도 지금 바쁘거든요. 내 남편이랑. 속으로 이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명희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제 내 남편과 어디 있었는지.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그녀의 남편과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속이며 친구인 척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전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명희와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던 그 모습, 흐트러진 머리, 넥타이를 다시 매는 손,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혼자 안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폭로해야 할까?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내 불륜도 들통나겠지. 그럼 이혼? 명희도 이혼? 준호 씨도? 우리 넷 다 망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5kg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14일째가 되던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 비밀을 계속 안고 있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명희에게 말하자. 내가 준호 씨랑 관계했다는 걸. 그리고 너도 내 남편이랑 관계했다는 걸. 다 터뜨리자. 어떻게 되든 이젠 상관없어. 저는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희야, 내일 시간 있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단둘이 만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명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뭔데? 무슨 일 있어?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백이 더 큰 비밀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나 준호 씨랑.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어. 명희가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미쳤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하지만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너한테 할 말 있어? 나도 봤어. 지난주 목요일 백화점 주차장. 너 내 남편 차에서 내리는 거. 명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3시간 후에 나오는 것도. 카페 안에 배경음악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과연 명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폭로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충격적인 고백과 예상 못한 협상이 시작되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1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비밀을 안고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는 두 여자의 충격적인 대결과 예상 못한 협상 과정이 펼쳐집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2부가 올라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